Yeah, thank you everyone. My name is Simon. I'm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Okay, so I'm not sure I have to speak in Korean or English would be better, so I will try to mix. 예, 저기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딥페이크 탐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딥페이크 앞에서 굉장히 많은 딥페이크 문제점들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탐지를 할 수 있고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그 많이 아셨겠지만, so everyone know what the deepfake is at this point, right? But the issues are they are evolving and then they are advancing so rapidly. That's the biggest issue. 그래서 지금 이제 딥페이크가 처음에는 이제 정말 좀 간단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그 디퓨전이라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BEO3라는 새로운 기법들, 또 오픈AI에서 소라라는 기법들도 지금 만들어놔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까지 생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So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deepfake are coming and then evolving rapidly. So that's the challenge.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신 딥페이크인데 플레이가 예. 들어 어디 갔지?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틀린 점이 뭐가 있을까? 눈으로도 보고 탐지도 좀 돌려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게 모바일 폰에서 보면 정말로 시간으로 보기가 정말 힘든 상태가 되고 이게 사실 비디오폰이라는 그러면 모바일 폰에서 정말로 이게 실제 판별이 힘듭니다. 이거는 최신 그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뭐 객체 인식이나 이런 다른 AI 프로그램으로 이런 생성된 인물들을 제대로 탐지하는지를 해보니까 잘 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어,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율주행을 하는데 객체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짜지만 진짜 사람같이 인식을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위 판별이 단순하게 이제 그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떤 상용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도 이게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진짜 인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This is example. Yeah. Yeah. So left side is real video footage, and the right side is another deepfake. Right. So can I play this again? Okay. Yeah. So it looks real, right? So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가짜로 만든 건데 이거는 시덴스 AI인가 그 또 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것도 그냥 온라인에서 보면 정말 진짜 같이 모바일 폰은 진짜 같이 돼 있고요. 왼쪽이 어 리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도 정말로 많이 그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o sorry. I hope you can understand yeah, the content here.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 그래서 지금 이제 딥페이크가 굉장히 뭐 악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같이 디지털 크라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아니면 여기 워크샵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디지털 크라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조금 그 딥페이크를 악용되는 사례를 좀 연구를 하려고 21년부터 조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레브리티 한국인 그다음 외국인을 위주로 굉장히 많이 그때 좀 픽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했었었는데 그 당시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5년에 이제 지금 현재죠. 현재를 보면 이제 미스터 딥페이크라는 가장 큰 웹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셀레브리티까지 딥페이크를 정말 정교하게 많이 만드는 그런 나쁜 웹사이트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캐나다 그 저널리스트들이 이거를 트랙 다운을 해서 이 사이트를 정말 내리게 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을 이제 범죄자로 지금 이제 아마 그런 프로세스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다행히도 없어졌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 웹사이트들이 계속 또 카피가 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딥페이크 포럼들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이런 딥페이크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지만,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악의적인 사용을 하려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런 섹슈얼 크라임 모텔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려고 어, 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AI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AI 서비스인데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저기 보면 이제 키스캠이라고 있습니다. 키스캠이랑 또 누드, 비키니 생성기 이런 것들이 많이들 또 서비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누구든지 빅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런 가짜 키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키니도 생성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AI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섹슈얼하게 더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들, 그런 푸티지도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AI를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온라인에 있고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저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기술을 AI를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디텍션을 열심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 자체가 좀 어렵게 될 수 있도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리벤션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AI의 워터마킹을 좀 넣자 이런 시도들도 이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개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AI 보안 쪽에 이제 딥페이크 연구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딥페이크 연구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얼월드 딥페이크가 정말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연구와 많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탐지율이 95%, 90%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정해진 데이터셋에 특정 탐지가 쉬운 그런 경우는 이제 뭐 99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실제 딥페이크와 좀 어려운 타입의 딥페이크, 아까 보셨다시피 BO3 같이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최신 기법으로 생성된 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탐지를 못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탐지를 못하고 또 이제 실제 아직까지 AI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잘 못하는 분야가 이제 이런 저화질이나 작은 이미지들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도 이런 좀 많은 노이즈가 끼거나 이런 작은 이미지들을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본 거는 이런 저화질의 화질이 어떤 거는 위에는 이제 고화질이고 어떤 거는 저화질입니다. 예. 위에가 리얼이고 밑에가 페이크고 이제 압축이 될 경우는 이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탐지가 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화질의 딥페이크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였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화질과 고화질의 이미지의 차를 주파수대로 표현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면은 이제 탐지를 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저화질도 탐지를 잘할 수 있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좀 먼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그 데이터가 좋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탐지를 잘한다. 예, 이렇게 인식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딥페이크에서 문제는 그 워낙 그 학습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나오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이제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그중에서 이제 저화질이나 이런 리얼 월드는 데이터가 워낙 다양하고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와 내가 공부한 데이터와 내가 시험을 보는 테스트 데이터랑은 실제 데이터랑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 차가 많이 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방법으로는 이런 그 실제 이런 저화질 데이터를 잘 잡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그 지식 중류라는 기법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실제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와 이제 그 하이 퀄리티랑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차를 봐서 그것들을 그 차이를 이제 그 탐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희한하게도 이제 그 딥페이크 그리고 특히 최근에 생성되는 딥페이크물들이 그 주파수 때 보면은 조금 특징들이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주파수 때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그런 파트를 이제 탐지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 고화질 딥페이크는 잘 잡습니다. 근데 저화질은 잘 못 잡기 때문에 그 주파수 차이를 탐지에 활용을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그 고화질에서는 이제 픽셀 간의 유사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데 저화질에는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로스 함수를 추가를 해서 이 탐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파수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고화질에서 없는 그런 코릴레이트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었을 경우 저화질도 탐지를 잘한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떤 데이터는 96이 나오고요. 어떤 데이터는 아직도 58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듣는 게 그 딥페이크 탐지율이 얼마 돼요? 그러면은 많이 묻습니다. 저한테 많이 묻는데 저는 어 it depend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잘하고 어떤 데이터는 못한다. 예. 그래서 그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고 그 뭐 누가 이걸 95%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을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콘텍스트에 어느 정도의 탐지율이 있다. 이렇게 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다. 왜냐하면 현재 데이터 그 실제 데이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주로 이렇게 그 어느 비주얼화 시각화해서 어느 부분이 가짜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또 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영구적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런 그 저화질이나 다양한 종류의 딥페이크를 어떻게 또 기술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좀 더 늘려보고 그 차이를 좀 각각을 탐지를 해보던가 아니면은 그 탐지 결과를 중간에 좀 합쳐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요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탐지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좀 생성 자체가 어렵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제네레이티브 AI 메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좀 생성형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디퓨전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본 이미지를 어, 점차 무로 만듭니다. 유에서 무를 만들고 그다음에 무에서 다시 유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배우는 기법이 어떻게 보면 디퓨전인데요. 그래서 요즘 말씀을 많이 하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비디오 같은 경우도
이런 디퓨전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에서 무로 유에서 무로 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꾸로 하면은 이제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생성 AI가 워낙 발전하는 이유는 이런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유에서 무를 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매번 스텝마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실제와 유사하게 예, 그 정말 가짜가 정말 더 실제 같이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디퓨전 기법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커맨드 프롬프트만 넣으면 이런 어, 머테리얼이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텍스트로 뭐 어떻게 넣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또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성형 AI 최신 기법들을 만들 때 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탐지를 할 때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다행히도 계속 생성되는 것들이 주파수 때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전에 것과 좀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것들이 전혀 앞에 거랑 다르지 않고 조금은 유사한 패턴들이 보이더라. 굉장히 저희가 운이 좋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탐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잘 잡을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이제 계속 생기는 그런 디퓨전 기반의 기법들은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리얼과 페이크를 좀 분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간이나 BQ간이나 DDM, LDM 같은 것이 다 그 생성형 AI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은 탐지를 좀 더 잘하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면 좀 탐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그 럭키하게도 지금까지는 그 패턴들이 전에랑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탐지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 분석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탐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런 생성 자체가 안 되게 이런 누군가 이런 텍스트를 넣으면은 그 이런 안 좋은 콘텐츠 생성조차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세이프한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가 저희가 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미 그 큰 회사 오픈 AI나 이런 뭐 아도비 같은 큰 회사에서는 이미 이런 안 좋은 콘텐츠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콘텐츠를 필터링을 하는 방법은 이제 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후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비식별화나 근데 모델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면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 처리랑 후 처리를 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좀 가려가지고 나오게 단순하게 가리는 것들이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요즘에 좀 필요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건전한 컨텐츠도 특히 이제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한 컨텐츠도 생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은 이렇게 그 특정 콘텐츠들 그 특히 이제 그 안 좋은 콘텐츠들이 생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아예 모델 자체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특정 콘셉트나 특정인에 대해서 잘 안 되게 저희가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다른 것들은 성능을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이제 특정 불건전 콘텐츠나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생성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는 안 나오게 만드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수학적인 건 좀 기술적인 건 빼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안 좋은 콘텐츠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어 굉장히 그 어그러지게 막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도 이것들을 공유를 안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제 얼굴로 그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안 좋은 뭐 키스 하는 거를 뭐 만들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성물이 막그 정말로 눈에 띄게 이상하다.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걸 악의적으로 만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현재 그 특정 그 콘텐츠나 특정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이런 안 좋은 콘텐츠에서 굉장히 봤을 때 이상하게 그 사용도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공유조차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연구는 이렇게 좀 얼그러지게 이런 특정 콘텐츠 안 좋게 만드는 것과 아니면은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콘셉트를 그 특정 콘텐츠의 생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외의 콘텐츠는 생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안전한 생성형 AI 기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런 기법들이 좀 있는데 다른 기법들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좀 커버를 잘 한다. 예, 자연스럽게 만들고 안 좋은 부위는 커버를 잘 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생성 AI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뭐 오늘 저기 말씀을 많이 못 드린 파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결론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 또 보안 관점에서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가 이제 그 이런 악용 케이스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빈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에이시메트릭 월페어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예. 근데 하지만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이런 패턴들이 전에랑은 굉장히 다르지는 않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탐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건 팔러시나 레귤레이션, 콜래보레이션 지금 같은 이런 국제 콜래보레이션도 굉장히 이런 딥페이크 탐지에 그다음에 이런데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이것들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회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좀 솔직하게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그 저희는 솔직하게 이런 딥페이크 연구를 많이 해왔고 지금 뭐 알고리즘들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좀 정말 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이것들을 이런 기술들을 이제 쓰실 수 있게 이제 좀 디플로이어블하게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연구만 많이 했지만 근데 이것들을 정말로 디플로이를 해서 사람들을 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패키징을 하고 좀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단계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진행한 연구는 이런 과기부나 이런 연구재단이나 그다음에 경찰청과 지금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기술적으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테크닉한 디테일은 좀 스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Thank you so much, Professor Wu.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write it down, and then at the end of the session, you can ask some questions. The next speaker is Professor Jae-hee Chung from Hongik University. She'll be talking about how AI can be supporting victims of TFGBV.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서비스 디자인 전공 정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술의 역설해서 이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데 또 이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다 인공지능 전문가시고 젠더 전문가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의미가 있을까 해서 사용자를 직접 만나서 문제점을 찾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고요. 그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이제 유엔 여성기구에서 이 논문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예. 제가 조금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공공 서비스 디자인 사업에서 자문하고 심사 역할을 맡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경찰청 같은 저기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 보이스 피싱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고 있어요. 시티즌 코난도 있고 여신거래 금융 차단도 있고 하는데 노인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깔지도 못하시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해결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광주경찰청이긴 한데 거기랑 협력을 해서 통신사하고 금융하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거를 의무적으로 깔도록 하고 이분들이 은행에 찾아오면 문자로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를 해서 잠깐 뭐 이런 것들을 차단시킨다든가 하는 어떤 사용자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가 이 서비스 디자인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발표는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그다음에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진행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결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이건 더 이상 최근도 아닌데요.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 이 성범죄를 가장 모든 대중이 인식하게 된 건 저 버닝썬 사건인 것 같아요. 2019년에 일어났었었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어떤 영상들이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느끼게 됐고 근데 곧바로 2020 년에 엠번방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를 봤었을 때는 인제 완전히 조직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해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게 대단한 그 처벌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지금 최근에 목사방 사건이 또 나타났죠.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게 260 명의 피해자 중에 160 명이 미성년자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이 범죄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 AI로 인해서 딥페이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말 뭐 그냥 뭐 이게 그냥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제 다음 차례 발표하실 텐데 거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법 촬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합성과 저 편집 이 부분이 지금 2.9에서 8.2%로 굉장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비중을 보면 여성이 70% 남자가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지금 높은데요. 남성도 인제 점차 피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거는 이 20 대하고 10 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이 10 대의 비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당하고 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그냥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돼서 정말 이 문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그 성범죄 그 유형들이에요. 불법 촬영, 그다음에 합성과 그 편집, 그다음에 불법 유포, 그다음에 유포 협박, 그다음에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 유포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인제 사이버 불링 이거가 인제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법규로 이게 지금 막고 있지만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이 성범죄가 발생하는 단계를 일단 4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혹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의 단계, 이 초기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아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신고를 하는 그 대응의 단계가 있고, 신고가 된 후에 인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그 후기 단계가 있고,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는 그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수치심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사회적인 이제 비난을 받게 돼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에는 인제 그 트라우마와 PTSD를 겪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러한 지원 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적으로 해결을 제안해 주는 저희가 그런 기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4 단계에 맞춰서 어떠한 서포트를 해 주고 있는가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초기 단계에 굉장히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냥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신고를 하고 나면 법률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상담,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는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이게 우리의 많은 문제점이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이 문제점이 확실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기 대응의 실패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본인의 이 피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놀랐는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이러한 성폭력, 이 디지털 성폭력을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이 109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팀당 946건의 사건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당 거의 1000건의 사건을 맡으니 이게 진짜 속도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88%의 사람들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2 차 2차 가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인제 답변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이체 가해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 지우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이 트라우마를 겪고 PTSD의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원해 주는 상담사와 이거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AI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인제 AI를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과제를 했을 때가 2023년 1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또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률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법률적 대응이 굉장히 미비하지만, 이런 움직임 등을 통해서 법 개정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인데요.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초기에 발견하기 단계에 많은 사용자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파인 단계에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벨롭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해서 가능성을 넓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가 딜리버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6명의 직간접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불법 촬영을 경험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사이버 상에서 이러한 접근을 받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그러한 직간접 피해자 6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문헌들을 연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문지들을 작성을 했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제 세컨더리 리서치 관련된 이러한 영상들을 또 보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문제점이 좀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보가 없는 거가 문제고요. 그래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인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인제 일상생활을 거의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문제가 해결돼도 어떤 심리적인 전문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도 굉장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되는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어떤 그 피해자의 유형을 도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디지털의 기술에 얼마나 익숙한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이런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도출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을 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김현아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이 페르소나를 도출했는데 너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랑 같이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을 한 건 거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가 인제 이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는 본인이 합의하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피해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인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 고객 여정 지도라고 이 전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정리한 표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해결이 된 듯하지만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같이 저희가 여러 디자이너들하고 모여서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이라고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했고요.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도출했냐면 인제 뒤에서 좀 이제 보시겠지만 개인 맞춤화된 인제 큐레이션을 해 주는데요. 본인이 내가 그러니까 이 피해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고 정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지만 했는지 영상을 촬영했는지 어느 수준이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지원 시스템을 제안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의심 사용자를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아이디를 계속 바꿔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막 접근해서 관계를 맺다가 어떻게 영상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의심 사용자에 대해서 노출을 해 주는 식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영상을 지워 주고 어느 정도 영상이 지워졌는지 나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수사관과 이렇게 요즘 챗 GPT하고 엄청나게 많은 우울증 관련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챗 GPT랑 말하는 걸 편하게 느끼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 방안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챗봇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지만 그 배드 파더스 같이 이러한 사람들의 가해자들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고 마지막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습니다. 서비스의 구조고요.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서비스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 좀 불안한데 스스로 체크를 해서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있고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그 체크된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해결책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지 인제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경찰서나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디지털로 자가 점검을 하고 대응책을 알려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연락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그러한 그 전과가 있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든 그런 의심 사용자의 거에 대한 정보를 줘서 미리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 연락 자체가 차단될 수 있도록 의심 사용자를 식별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챗봇으로 같이 내가 이러한 피해를 겪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챗봇으로 상담을 통해서 좀 2차 가해 같은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모든 진행 과정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티파이 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나의 비디오나 이미지나 이러한 영상들이 삭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이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이 서비스랑은 상관은 없지만 이러한 영상 자체가 이러한 성폭력과 이런 그런 디지털 그런 영상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배지를 단다든가 노티파이를 해 주는 어떤 이러한 것도 이제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뒷부분에 해당되는데 익명으로 서로 지지와 이렇게 위로와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러한 범죄자들을 노출을 시켜서 사실은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인식이 너무 가해자 중심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포커스돼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노출되는 어떤 그러한 환경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건과 가해자 중심으로 어떤 정보의 제공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련 기관과 어떤 그런 지원 기관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 컨셉이죠. 저희가 실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해서 이런 이상적인 좀 서비스를 제안을 해 봤고 사실은 또 이제 다음에 발표하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하고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또 많은 것들을 또 구현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어 모바일 화면도 한번 해 봤고 근데 실제로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인제 마지막에 테스트도 진행했는데 일단 초기에 본인이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해서 내 문제를 찾는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이렇게 나이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또 두렵다는 건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으로 그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도출을 했고 또 지금은 점점 너무나 어린 연령대에 그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겪기 때문에 사실 그런 친구들이 경찰서를 가거나 지원센터를 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을 한번 활용해 봤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좀 가해 사건 중심 피해자한테 너무 포커스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안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Chung. So now we will hear from two practitioners who's actually mobilizing AI to respond to TFGBV.
So I would like to invite Ms. Sanghae Park, head of the Takedown Technology Task Force at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Korea.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기술팀장 박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점심시간을 위해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삭제기술팀장으로 제가 이렇게 센터 개소 때부터 현재까지 8년간 이 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 지원 영역에서 기술팀이라는 이런 팀명도 사실 굉장히 관계자분들 들으셨을 때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을 저희 기관에서 나름 혁신적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기술팀을 만들었고 삭제 지원팀에 있었던 저와 기술 담당을 하고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었던 팀원들과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거의 기술 고도화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술을 매개로 한 이런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한 한국형 AI 기반 삭제 모델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간 피해 지원 현황 위주의 저희 그 발표들이었다면 오늘은 기술적 그리고 AI 기반의 그런 기술적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권 향상, 종사자의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세션 4에서 그리고 어제 발표하셨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아마 다 정책들을 보시면 왜 정책 발표를 정부에서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17년에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챗 GPT 돌려보면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상세한 사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라넷 폐쇄 사건을 필두로 해서 17년에 저런 범정부 대책이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19년은 또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년은 계속 회자되는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박사방 그거 관련된 범정부 대책이 있었고 작년 저희 센터도 거의 폭발 지경이었는데요. 그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공론화가 되면서 이런 범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고 저희가 이렇게 또 그 정부 산하 기관이고 그 산하 기관에 있는 센터이다 보니 이런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것과 함께 기술 개발, 상담, 삭제 지원 이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정부 대책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해봤고요. 네. 우선 저희 센터의 주요 기능을 아무리 바쁘지만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2017년 그 종합 정부 대책에 따라서 18년 4월에 저희 센터는 한국 최초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위한 국가 지원 전문 기관으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365일 상담과 삭제 지원, 뭐 수사 의료 법률 지원 연계, 그리고 17개 지역센터 앞에 발표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지도에 있는 17개 센터들인데요.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AI 기술 기반 통합 대응 솔루션을 운영하고 정책 연구, 인식 개혁 사업, 네.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 대응하는 모든 다각적인 저희가 노력들을 하고 이 기능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7년간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삭제 지원 특화센터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중앙센터로서의 어떤 그 법적 지위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 위에 띄어져 있는 문구를 보시면 28명 지원 94초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저희 통계를 아주 상세하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요. 그 통계 자료들은 지금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연도별로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연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들 중에서 최신 통계를 조금 저희가 추려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총 운영 실적입니다. 그 보시는 바처럼 하루 평균 약 28명의 피해자가 도움을 저희 센터에 요청을 하셨고요. 94초마다 저희 지원관들의 이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센터는 총 33만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10,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습니다. 수치만 보셔도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네, 인력 증원과 여러 가지 작업을 매년 해오고 있지만 이제 기술로 저희가 같이 보조적인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점점 그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의 통계가 좀 띄어져 있는데요. 아까 좀 앞서 말씀을 한두 가지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통계 중에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분석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 딥페이크 사건 공론화로 인해서 이런 촬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이 대사회적으로 굉장히 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딥페이크 집단 피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계속 연이어 했고, 세션 4에서도 그 노마넷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대학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그 노마넷의 애담 교수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었고 저희가 관련 자료라든가 이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데 굉장히 반가웠고 향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국과도 저희가 국제 협력이라든가 할 때 많은 도움을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기존의 이제 불법 촬영물 피해는 전년 대비해서는 42%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 합성 피해, 성적 합성 편집 피해에 대해서는 저렇게 227%나 그 건수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TFGBV에 대한 이런 대응과 예방에 대한 세션인데 지금 성별 통계를 보시면 그 AI 등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피메일이 지금 96.6%에 육박하고 있고 이 수치는 이제 전체 센터의 피해자는 74% 정도인데 성적 합성 피해, 딥페이크 피해는 이렇게 96.6%나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해자, 피해자, 뭐 뉴스를 통해서 저 연령화 된다는 거는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10대가 46.2%고 또 10대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높은 수치로 지금 합성 편집 피해에서는 통계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소셜 미디어라든가 랜덤 채팅, 1대1방, 그리고 텔레그램 뭐 이런 메신저 이런 폐쇄형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많이 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를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대 아니면 20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20대는 또 10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걸 놀이문화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 더 피해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아까 너무 앞에 많이 나와서요. 저희는 딱 하나만 일단은 들고 왔는데요. 예, 저희 센터에서 지원한 사례에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뭐 개인정보라든가 피해자 관련된 영상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방 형태 정도를 보실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불법 합성물의 형태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작년에 지원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사진에 성적 영상물, 노출 영상물을 합성한 유형과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인 텍스트, 자막 등이 입혀져서 합성한 유형들로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됐던 저 텔레그램 방 저 왼쪽 편을 보시면 스티커라는
글씨가 보이실까요? 텍스트 그 스티커 카탈로그라는 저런 형태로 말 그대로 텔레그램의 스티커입니다. 그 텔레그램 다들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스티커 기능을 저희가 이모티콘처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적 촬영물이 저런 식으로 유포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아까는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노미넷 교수님 그 연구원님 책임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군방 그 스티커 유포 사건에 대한 저런 그 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른쪽도 보시면은 어, 어떤 피해자가 포커싱 돼서 지인 능욕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저렇게 박제방이라고 불리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박제를 하는 포스팅을 저렇게 방해하는 형태인데요. 가해자 땡땡땡. 그러니까 그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한 그 가해자의 이름과 뭐 이런 것들을 박제하면서 저렇게 피해 촬영물들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저 피해 촬영물의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또 삭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사례는 보여드리고 이제 기술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한국은 어떤 기술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흐름도는 센터의 피해자 지원 절차도입니다. 근데 절차도에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D4U stop.월.kir이라는 URL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센터가 19년부터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삭제 지원 시스템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포유 시스템으로 이제 명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1366 헬프콜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으시면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사에 또 이런 긴급 상담을 통해서 이 디포유 시스템의 보안 접속을 통해 딥페이크 등 피해 촬영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업로드함과 동시에 저희 그 AI 기반 삭제 지원 시스템에 같이 서버에 저장이 되고 영상 DNA가 바로 추출이 됩니다. 영상 DNA 값을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24시간 자동 탐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업로드되는 순간부터 이런 모니터링과 DNA 추출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저희한테 이 지원을 종결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영구적으로 자동 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포유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이런 AI 기반 촬영물 DNA 추출과 매칭 기술입니다. 그 DNA 검색은 영상 고유의 그런 DNA를 추출을 해서 인간의 DNA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DNA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유사성을 판별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라는 거는 삭제 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촬영물과 크롤링 기술을 통해 이제 수집한 310개의 성인 사이트에서 게시된 영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서 유사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상 DNA 기술은 완전히 동일한 영상을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흑백 화면, 뭐 화면의 반전, 자막 추가, 워터마크 삽입, 배속 등 이렇게 조작된 영상까지 유사성을 판별을 해서 현재 저희가 그 검증한 탐지율은 99% 이상의 정확도로 검출을 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해시값도 당연히 같이 생성이 돼서 저희 서버에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칭을 통해 검출된 결과는 시스템상의 매칭률과 함께 피해 영상이 게시된 URL이 제공되고 삭제 분석관들은 URL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삭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시스템 그 개발 현황 연역입니다. 그 19년에 저희가 도입이 이렇게 돼서 개발을 하고 20년에 거의 도입이 되었죠. 도입이 돼서 매년 기능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센터 개소 때부터 저희 그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플랫폼이 해외 성인 사이트였고 현재도 43%에 육박합니다.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 저희는 문제적 플랫폼 분석과 함께 삭제 분석관들의 이런 소진 방지와 그런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종사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주요 이런 성인 사이트를 선정해서 시스템과 기술을 통해 탐지와 식별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다양한 검색 엔진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인 사이트는 전체 사이트가 다 이런 소위 말하는 포르노 영상, 불법 촬영물들, 그런 피해 촬영물들이 100%가 다 그런 촬영물들만 올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그런 기획하에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플랫폼도 310개까지 지금 저희가 고도화를 시켜놨는데요. 이거는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로부터 제공받은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유해 웹사이트 수집을 자동으로 하고 삭제 지원관들이 그 플랫폼 현황을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삭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동으로 수집된 유해 사이트에 또 육안으로 지원관들이 확인하고 또 변경된 것들을 검증해서 이렇게 플랫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변경된 사이트까지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 뭐 API 연계는 처음 개발할 때부터 범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신속한 수사 지원이나 뭐 이런 접속 차단을 위해서 API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5년 그래서 현재 어떤 센터에 이런 AI 기반 통합 대응 솔루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좀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딥페이크 종합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고 또 국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빠르게 또 이런 위기를 또 기회 삼아서 이 시기에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TFGBV 그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이 통합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하나의 신고 창구를 통해서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한 통합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과 이런 삭제 요청 자동화 기술, 하나하나 요청을 그동안 이제 해온 것이 20만 건, 30만 건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저희가 올해를 필두로 해서 삭제 요청을 다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센터는 이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의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또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또 연내에 개발해서 도입을 하려고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세 번째, 네 번째 바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이런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아동 청소년 영역인데요. 이런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 침해를 빠르게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자동 삭제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자동 통지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속 회자됐던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성인 사이트 웹 기반은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 텍스트를 저희가 그런 유인 정보까지 사이버 그 아울리치를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유인 정보까지 다 저희가 탐지하고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이미 다양한 분야 연사분들이 강조했듯이 이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저희 센터가 그동안 기술적 협력한 부분만 좀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해외에 있는 미국의 넥맥이라는 그 아청 분야만 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보내면은 100%다 삭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 사이버 팀 라인과 또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그 호스팅 미국 서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의 호스팅 업체와 저희가 API 연동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또 국내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의 기술적 협업을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센터의 피해자분들이 종종 저희한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일상이 무너진 상태로 완벽한 삭제는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 지원자들은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삭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대응 또한 저희가 지금 고도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정말 매일 삭제를 하면서 체감하는 것은 이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추진이 돼야 함과 동시에 어쨌든 그 피해 촬영물이 포스팅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정부적인 기술 협력과 뭐 DNA 해시값 기반으로 해외 유관기관과 이런 기술 협약 등도 맺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저희가 기술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후 뭐 토론 세션에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의 플랫폼 이런 대형 플랫폼 뭐 다 아시는 X, 구글을 비롯한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다음에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첨단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런 TFGBB를 대응하는 어떤 필터링에 사용을 하고 또 이런 피해를 지원을 하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관련 부처와 저희 같은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진짜 기술적 대응이 점점 더 그런 개선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안수정 그 담당관님께서 그 통계 실시간으로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이런 정부 기관들과 정부와 어쨌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책임성을 더 느끼면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은 모두가 지금 이미 통계 수치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 토론 세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Sang-hye. We'll make sure we invite private sector for next conference for this discussion. Okay, so our last speaker before we break for lunch is Dr. Juncheol Kim, a research fellow at the Seoul Institute. Kim will tell us how Seoul City has been mobilizing AI tools to combat TFGBV. 네, 반갑습니다. 저 서울연구원의 김준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이제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21년부터 해갖고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덕분에 저희 성과도 공유할 수 있고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요약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이제 섹슈얼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성착취 관련된 관련돼서 이제 처음에 우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했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엄청 챙겨줬는데 나중에는 사진을 요구하고 학교 게시판에 유포한다고 하고요. 삭제해도 유포되고 가해자를 검거해도 유포되고 제가 죽어서도 유포되겠죠?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전 세션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어제도 그렇고 아마 그런 특징들은 많이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유포가 굉장히 빠르고 삭제를 해도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통계 기반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21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대상으로 한 피해 영상물을 신고받았을 때 이제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내고 삭제하는 부분을 지원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2, 3년 동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이런 피해 영상물까지도, 그러니까 비신고 대상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제 통계 현황들을 우측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결국은 46% 정도가 이제 희생자분들이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시도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그리고 94% 이상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범죄에 이제 노출될 수 있고, 위험성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기술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석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이제 박사는 호주의 이제 멜번대에서 빅데이터와 AI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AI 쪽 관련된 분들이 많아갖고, 저희 TF 팀과 또 서울시가 이제 총괄해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의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 이제 실정이나 결과 위주의 뭐 영상이나 그림들 데모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떨리네요. 결국 이제 TF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구에서 개발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실증을 해서 실제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레벨에서는 굉장히 빠른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시장님 비롯해서 예산 지원도 이제 좀 쉬웠고,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통 이제 국가 R&D가 2, 3년 동안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1년 내에 연구 개발을 마치고 현장에 실증 적용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4단계로 진행을 하는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웹 컬러링 단계에서 저희가 피해 영상물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디텍션에서 영상물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찾아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DNA나 CNN 같은 딥러닝 기반이나 머신러닝 기반에서 영상 분석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끼리의 유사도를 보는 것은 이제 시뮬러리티 매칭이라 해서 유사도를 매칭하는 기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네, 그때 이제 DNA 기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DNA 기법보다는 유사도 기반에서 영상물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특히나 영상이 이제 편집되거나 가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유사도 기반이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비디오 또 사운드 필요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검출해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체증해서 결과를 위주로 레포팅하고 신고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AI 기술의 이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AI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쓰시는 피해 이제 상담관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매뉴얼로 하던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서 자동화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PA라고 하는 업무 자동화의 측면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접목을 해갖고 업무의 매뉴얼 파트를 어떻게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을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는 담당자분은 처음에 초기 기획에서 검색하는 부분만 담당을 하시면, 사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체증에서 신고하는 것까지는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저희가 신고 자동화까지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유사도 기반에서 이제 시뮬러리티라고 하는 메저먼트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제 이미지 단위로 프레임을 이제 매칭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셨고요. DNA 기법도 사실 그런 일종인데, 사실 이제 비디오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별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제 시간적인 정보들을 같이, 공간과 시간 정보를 같이 활용해서 실제 매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오디오 정보를 이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운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대화 내용도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는 컨텐츠에서 그 정보를 뽑아서 유사도를 매칭을 해서 피해 영상물과 가장 근접한 영상 또는 동일한 영상을 찾아내는 기법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텍스트는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텍스트 기반에서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융복합 분석을 통한 이제 피형상을 찾아내는 것들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GPU 기반에서 고속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또 뭐 매뉴얼로 했을 때는 8시간 워킹 타임을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AI 봇이 24시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알고리즘 파트인데 기술적인 파트는 현재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버전에서는 객체 탐지는 욜로의 7 버전을 쓰고 있고 에이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연령대를 예측하는 기법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기반에서 네트워크 구조에 페이스 디텍션과 그다음에 에이지 에스티메이션을 융합을 했고 또 이제 누더티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노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페이크 영상 중에서 노출이 일어나는 영상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피영상들도 마찬가지요. 스킨에 대한 부분을 디텍션하고 누드에 대한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이제 데모 영상이 되겠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을 스킵을 하고 해당 부분을 이제 결과를 데모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이제 서울시가 AI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존 영상 매칭 기술과는 달리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을 통해 성별과 나이를 예측하여 아동 청소년을 구분해냅니다. 또한 책, 교복, 책가방, 고민형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배경사물을 AI가 디지털 성범죄물 여부를 판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물 신주어 키워드를 비롯한 이미지 속의 텍스트도 인식해 성범죄물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AI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웹이나 앱, SNS상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3가지 기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영상물을 즉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삭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속의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건 이제 현재 실적에 대한 결과물들이 되겠는데요. 그 비포 애프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AI 봇으로 24시간 자동화가 됐고, 네,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하는 그 워킹 타임도 매뉴얼로 하던 부분들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대한 디텍션 부분도 뭐 보통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두 시간 걸렸던 것을 AI는 3분 내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디오에 대한 애큐러시 정보 역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고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50% 정도의 모니터링 실적이 실제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발표에도 있었지만 증가되는 범죄를 따라가는 이런 AI 툴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러한 모니터링 실적이나 삭제 지원들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크게 4파트를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AI의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찾아내고 삭제 지원을 자동화하는 기술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프리벤션과 얼리 인터벤션, 조기 개입들, 또 빅팀에 대한 서포트, 또 퍼페추레이터 역시 요즘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카운슬링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리커런스라고 하는 제2포 부분도 저희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적 대응 부분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빅팀들의 희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연구할 때도 사실은 이 뭐랄까 연구 목적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쓸 때도 사실 용기를 많이 내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되게 감사를 많이 드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좀 많이 올렸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UN Public Peace Service Award라고 하는
공공행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울시가 24년에 수상을 했고요. 저희 또 연구 결과로 23년도에는 정부혁신 대상을 또 수상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25년인데 저희가 이제 뉴욕에 이제 블룸버그라고 하는 초대 시장님이 계시는데 그 블룸버그 재단에서 이제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30개 도시에서 지원을 했고 저희가 50 글로벌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위 안에서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또 서울시의 노력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용기 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종료가 될 건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아마 글로벌하게 저희가 코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파트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저희가 사실 가설을 세우고 증빙을 하기 위해서 3, 4년 노력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 부분도 그렇고 세 가지 결과들을 만족스럽게 도출을 해냈습니다. 결국은 AI 봇을 이용한 기술들의 매칭 기법들이라든지 GPU의 고속 연산을 통한 24시간 자동화 기법들,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휴포 부분도 삭제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신고 자동화까지도 하시는 가장 중요한 팩트였던 것 같고, 해당 부분이 업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저희 서울시의 TF팀의 역량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와 저희 서울연구원 마찬가지로 희생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 이제 갖고 있는 퓨처에 대한 계획들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 이미 스타트됐고 올 말에는 결과물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초기 단계여서 제가 소개하기가 좀 어려서 했는데 12월 말에 저희 서울시에서 배포할 보도자료와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피해자분 중심의 시나리오와 또 UI, UX나 이런 기능들을 디자인에 포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쓸 수 있는 AI 기술들이 거부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니즈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세미나가 한 4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고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임팩트를 많이 받고 가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베이스의 온라인 그루밍을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그루밍은 굉장히 범죄 유형이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메이스 챌린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라인 그루밍 주제로 저희가 도전장을 내민 거고요. 현재 이제 작년에 초기 결과는 나왔고 이제 앞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올 말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파트인데요. 결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융합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만 이제 연구 개발하고 현장에 쓸 수가 없다거나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앙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같이 지자체 레벨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희생자분들에 대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